네, 여러분들 주영동자 계속해서 알아차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이라서 거의 잠만 자는 하루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잠만 자면서 일상들을 보내고 있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어제는 많이 잤습니다. 한 16시간 정도. 신생아도 이렇게 잠을 자지 않을 것 같은데, 방학을 그냥 잠으로 보내네요. 여기서 또 저의 게으른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한 주영농자가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잠도 줄여서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실천해 나가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돌이켜보고 있고,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잤냐면은 16시간이나 잤죠. 그 전날에 제가 인천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인천 절에 가서 스님 영산지 하는 거 좀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또 가는 겸 21일 날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한테 좀 상의도 할 겸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렇게 갔는데 영산지가 엄청나게 길게 했습니다. 거의 2시간도 넘게 했죠. 영화를 볼 정도로 기승전결 딱 구성 요소가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영화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영산제라는 것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천부제 비슷하게 올려주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공유하면서 영혼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념으로 스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산제들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싹 집어치워버리고 극락세계에 왔다는 생각으로 스님들이 발아춤도 추고 여러 가지 연불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우리가 마치 극락세계에 왔다는 느낌으로 들으라고 하셨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뭐 올해 소원이 됐든 아니면은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뤄야 돼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은 일념으로 다른 생각 없이 꾸준하게 연불, 뭐 스님들이 발아춤 출 때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용통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조상님들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발아춤을 추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휴대폰을 잠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큰누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 걸 알았었고 왠지 모르게 그때 당시에 느낌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항상 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할머니의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근데 역시나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 큰누나의 목소리는 다운된 목소리였습니다. 주영아, 할머니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로 이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인간 몸으로서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떠나셨구나, 육신으로는. 그때 마음이 참 침울했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육신을 보게 되면서 아, 나무 아미타불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세 번을 했었고 정말로 아미타불을 만나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딱 영산제를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이 발아춤을 추면서 스쳐 지나가가지고 주영동자도 조상님에 대한 극락왕생 발언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말고도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제 육신이 있기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조상님에 대한 그런 뿌리가 없었다면은 지금 주영동자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산제, 영가님들 앞에서 딱 뵀을 때 합장으로 저희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조상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교도 만나고 또 여러 법부님들한테 불교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조상님들 또한 지은 뭐 지난 생에 지은 뭐 크고 작은 많은 허물들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싹 이번 인천절에서 털어버리시고 아미타불 염송을 듣고 바로 극락구토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영동자. 스님들이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주시니까 뭐 허례허식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스님들이 연불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절도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고 연산제를 2시간 정도 저는 참가자 입장으로서 진행을 했었는데 스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네, 영산제가 끝나고 나서 막 이리저리 도와주고 보살님들하고 얘기도 하다가 뭐 거의 한 6시가 됐습니다. 저녁 공양 전에 스님이랑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수행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살마살의 대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라든지 이런 거를 꼭 배워야 된다. 어, 뭐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은 이제 모르니까 여러 수행들을 해보면은 딱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게 되는 날들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바와 같이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들을 지내야 됩니까? 스님, 전 궁금합니다. 여쭤봤어요. 이제 스님이 듣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뭐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꼬시려고 불교 동아리를 세운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안에서 또 어떤 알아차림을 했을까요? 주영동자. 주영동자 여자 좋아합니다. 저도 남자고 태어난 생명체라면은 저희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듯이 이것은 고정불변하게 발생되는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스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불교 동아리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법원님들을 대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제 자신감으로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원력대로 스님한테 말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스님, 저는 여성 한 분이라도 뭐 여성분들이 아니더라도 남성분들이라도 한 분이라도 오면은 지금 스님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를 기획함으로써 좋은 불법의 씨앗을 법우님들한테 맺어주기 위해서 저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단지 여성분들을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알아차림한 게 있습니다. 나도 연애하고 싶다라는 걸 또 알아차림을 했고 조용동자 모태솔로죠. 연애를 왜 못하는지 왜 이런 인연들이 안 생기는지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뭐 연애보다도 연애를 또 나중에 늦바람 생겨가지고 연애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대학생일 때 연애하는 게 베스트긴 할 텐데 제 머릿속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듯이 불교뿐입니다. 불교 그리고 뭐 좋은 기운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순위다 보니까 살짝은 후순위로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지금 이제 또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서 좋은 소식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결혼을 하셨죠, 작년에. 작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오늘 그 임신 자가진단 키트 비슷하게 두 줄 떴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포일 때인데 이때 정말로 태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했고 그 누나가 긍정적이고 또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화도 했던 순간이었고 축복이죠, 여러분들. 한번 박수 쳐볼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로 축하할 일이죠. 그 누나가 또 건강도 잘 챙겨서 좋은 친구가 그 누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잘 도와주는 그런 아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점점 더 뭐 활동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월정사 가서 MT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태연 스님께서 명상도 가르쳐 주시고 숙소를 제공을 해주신 덕분에 알찬 1박 2일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월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정사라는 사찰에서 스님, 담당 스님이랑 얘기를 했었다고 했죠. 제가 대학생 담당하시는 스님하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스님을 법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는 동안 스님하고 법문하는 시간들, 대학생분들한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정표를 보냈었는데, 살짝은 조금 슬픈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영동자가 하도 방학 때 제 마음 수행 뭐 잠자는 거 일이 뒷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막 기획안 작성하고 또 공모전처럼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은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주날 주말에 긴급하게 보냈었고 이제 스님께서도 조금은 이제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당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안 가능할 수도 있다,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단국대 회장이 월정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월정사가 어떠한 사찰이고 또 어떠한 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감성 타는 느낌으로 나중에 방송 끝나면은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살짝은 제가 여름방학 때 게을러진 게 조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오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어떻게 뭐 다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대로 잘 살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가 잘못된 뭐 이런 것들을 좀 늦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일에 대한 감수는 또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찍 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도 이것 또한 뭐 인연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이제 도움을 주시는 여러 사찰들한테 물어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하시기로 해서 일은 지금 술술술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를 이뤄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이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실타래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뉴런, 저희 머릿속 안에 있는 뉴런 가지돌기처럼 가지돌기,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 있는 것이 뉴런의 형태인데, 그런 것처럼 이러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인연법, 또 연기법,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은 계속 찾아 나갈 거고, 안 돼도 안 되는 만큼의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또 그것 또한 재밌게 진행하면은 또 되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고, 2월 달에 저희가 또 템플스테이 진행하면은 아버지 환갑 잔치로 또 여행도 가게 될 거여서, 그렇게 어쩌다 보면은 바로 3월 달로 개강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캘린더 형식으로 불교 동아리 활동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만들고 있어서 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월별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계획적이죠. 이 계획을 만들면서도 충분히 변할 수도 있다. 이 계획이 고정적이지 않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달 뭐 각자마다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스님들이 가능한 시간대도 있을 거고, 또 바뀌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변동되는 시간들이 물론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캘린더대로 이제 행동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 솔직히 그런 것들도 올라왔죠. 조금 서운함, 그리고 또 억울함. 내가 가기 전에 공문을 보내는데 왜 내 안에서 그 상황이 잘 안 흘러갈까라는 생각 또한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또 바꿔서 해석했을 때 그때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네요. 네. 그래서 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은. 인생은 원래 계획은 뭐 1차적으로 내가 세운 계획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또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계획, 신령님의 계획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은 대신심으로서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느끼고 있어요.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뭐 부처님이 해주신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부처님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한테 적용을 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주영동자가 불교에 대한 신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주영동자 이번 계기로 인해서 불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증장시키고 부처님대로 생활해서 뭐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불교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밀어준다고, 응원 안 해준다고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처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말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행동으로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또 누나들한테 효도하고 이런 모습들로 생활을 한다면은 아들이 불교를 믿어서 이렇게 효자가 됐구나 라고 느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과정들이어서 바로 순간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노래를 조금 바꿔보고, 네, 화장실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주용동자, 뭐, 동자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선지동자 비슷하게 따라해서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동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용동자가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기 위한 이유. 지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제가 그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서라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또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원래대로 불교, 부처님에 대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지금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 여러 가지 스님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의 삶의 수행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죠. 스님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들, 감정들, 그러니까 안으로 같이 체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원래대로 유영동자의 수행 지침서 비슷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만나면서 자등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이 내용은 내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불성을 잘 활용해서 또 남한테 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인데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찾아라는 이야기죠. 또 알아차림 수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 선지식들이 나에게 내 인생에 영원한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죠. 주용동자가 지금 불교를 통해서 여러 스님들이 만나듯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뭐 이목을 이끄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분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이 이제 인생의 멘토, 모토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만난 이제 저는 내면의 평화, 내면의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또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주영동자는 외부에서 스님들한테 무언가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또 알아차림을 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어, 받으려는 마음이죠. 스님, 좋은 법 주십시오. 그러는 스님이 딱 주실까요? 스님들은 딱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수행을 철저히 하고 스스로를 항상 바로 보고 참여할 거는 싹 참여하는 그런 주용동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할 건데 취직을 하거나 뭐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상대방과 여러 가지 업무들, 협업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때 저희가 제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 안에서 떳떳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떳떳하지 않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영동자가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줌으로써 또 화합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저는 무주상 보시, 보시를 해도 재물이 아니라도 물질적인 거 말고도 어떠한 것이로도 웃는 모습, 재물 아니라도 수많은 보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힘든 것을 또 도와주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주용동자는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게 더 삶의 한 부분에서 재미가 있겠죠. 이미 다 보이면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다 알면은 그 관객들도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저는 아직까지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만 잡아놓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꺼이 던져서 도전하고 또 깨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주용동자의 원력 여행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스스로를 또 돌이켜봅니다. 주용동자. 여러분들, 네, 각자 살아가시면서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불교를 만났고, 또 여러 가지로 20대 때 생활하면서 실수라는 것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수. 여러분들 실수 다들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받고, 혼을 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돼서 내일이면은 또 똑같이 발생할 나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강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안에 있던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던 거죠. 오히려 안 하려고 실수를 하니까 실수가 더 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삶의 실수는 당연하게 발생되는 거고, 이 실수가 발생됐다고 이걸 나빠! 라고 생각하는 이 주용동자.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 삶에 대한 숙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취직을 안 했지만은, 취직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상사한테 엄청 혼나고 또 여러 주변에서의 그런 평가들, 그런 시선들 존재할 텐데, 내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또 잘 알아채려면은 그런 것들 아무런 상관도 없겠죠. 내가 지금 퇴사를 하던 뭘 하던 내 마음자리가 편안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 보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걸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실수가 어떻게 안 일어나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완벽이라고 하죠. 삶의 완벽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병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그 학점 공부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실수 안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어. 충분히. 스스로를 인정해주면서 다독여 주십시오. 지금 물 마실 수 있잖아. 지금 숨 쉴 수 있잖아.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잖아. 이것 또한 기회일 거야. 다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까? 정말 설레는데? 난 이 실수를,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멋진 삶을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점의 전환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분들도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상 OST 한번 해볼까요? 명상?
네, 여러분들 힐링의 시간입니다. 힐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휴식의 중요성을 매 순간 또 알아차려보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생했다 다독여주면서 이 힘든 세상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한테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쥐운동자. 여러 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 또 인정이 안 받아지면, 인정을 못 받으면은 억울함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도 발생됐던 그런 쥐용동자를 알아차려보고 위로해주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해주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위로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해줘야지 이 삶을 멋지게 또 장기적으로 길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죠. 길고 길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인생을 버텨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이런 습관들이 내일, 그리고 또 한 달, 그리고 또 1년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용동자 여러 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동자라고도 불려야 되는데 이게 악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중고등학교 뭐 입시 준비를 위해서 대학 가야 돼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또 젊음의 또 시간을 열심히 보내셨죠.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취직을 만나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면은 행복할까요? 저도 아직까지 억만장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돈을 이제 쥐었으면 그 이상의 돈을 쥐어도 큰 행복이 안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떠한 것이 행복일까? 왜 돈을 가져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까? 음,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자기랑 인연이 된 분들한테 뭐라도 사줄 수 있는 뭐 책임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각자마다 좋아하는 게 있죠. 좋아하는 취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돈도 필요하고 다 세상이 돈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쉬어야 될 때입니다. 돈이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금 내가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든
뭐 1원이 있든 2원이 있든 내가 명상을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아, 2원이나 있어? 마이너스 통장 아닌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다, 감사하다 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한테 인정을 하고 제대로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은 높여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재력이 어떻든, 나를 항상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의 돈 때문에, 나의 얼굴 때문에, 나의 몸 때문에, 뭐 온갖 얘기 다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힘들 때 같이 한번 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또 나 또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주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겠죠. 모두 사랑합시다. 모두 행복합시다. 이 짧은 세상. 눈 깜빡하고 뜨니까 지금 24살이나 됐어요. 또 눈 깜빡하고 뜨면은 와 이제는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순간 나랑 인연이 된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아 쉽지가 않을 때가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욕심 아닐까요? 같이 있고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라는 생각은 뭐 뭘 안 해도 그냥 인정해 주는데 그냥 행복한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줍시다 우리.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나 지금 물도 마실 수 있고 나 지금 노래 들을 수 있고 나 지금 숨 쉴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음, 올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겠네.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OST 괜찮은 노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다 구족되어 있고, 다 너가 물도 있고, 그러면은 너는 뭐 가지고 싶은 게 없니? 지용동자? 아니요, 저도 가지고 싶은 거 많아요. 저 좋은 옷도 가지고 싶고, 운동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옷도, 그리고 장치들, 싹 다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이 욕망 또한 존재해요, 지용동자도. 가지고 싶고. 휴대폰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새 휴대폰 가지고 싶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불교라는 것을 만나면서 대원력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 행복한 사람,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서 최종적으로 삶의 무대로서 주인공처럼
나와 남을 다르지 않게, 다르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제 원력으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멋진 원력으로서 어떠한 장애, 걸림돌들을 디딤돌로서 전환시키고, 아, 저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인욕바람일 수행을 시켜주는 멋진 선지식이구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분한테 아, 저 사람의 모델처럼 나도 저렇게 칭찬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 또한 선지식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선지식이었네. 스님, 여러 깨달음을 얻으신 분만이 선지식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나한테 도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절차 탁마를 해주시는 분 또한 여러 선지식들이었구나.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갑자기 노래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노래가 이렇게 뭉클한 노래가 들려지니까 아, 이야기도 뭉클한 내용이 아,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즉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내용이 뒤죽박죽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런 것도 네, 제가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길러보자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주영동자, 너는 나와 남을 다르게 그러니까 돕고 나줌으로 한 걸음 한 적은 없니? 지금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뭐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뭐 나와 남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너인 건 알겠는데 너는 나와 남을 높고 낮음을 한 걸음 한 적은 없니? 존재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또 돌이켜 볼게요. 저랑 우선 가족들, 제가 불교를 제대로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왔죠. 그렇게 불교를 만나면서 이것이 자만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불교를 하니까 최고의 보석을 가진 것처럼 최고의 보석을 가지면은 이것은 내 거다. 남 안 줄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너희들은 없지?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또 가족들한테 그것이 주영동자 너가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실천 수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해서 또 하기 위해서는, 실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아요. 그 이전에도, 주영 동작,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죠.
때로는 무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도 그때 그 내 마음을 봤을 때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고 있었던 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좀 돌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고, 네, 그렇게 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주용동자 그것도 너와 남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판단이 또 그때 들어와가지고 다르게 봤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학교밖에 없죠. 주용동자 경험을 한 게 그것이 또 크니까.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는 친구들이 존재하죠. 노는 친구들. 막 학교를 막 시끄럽게 해요.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용동자의 눈에 거슬립니다. 아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 거야. 노는 친구들이 막 소란 피우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시끄럽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계단에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놀던 학생이 저보다 한 학년 위였죠. 그 선배가 쭉 내려오면서 저랑 어깨가 충돌했습니다. 일부러 충돌됐을까요? 네, 일부러 충돌했습니다. 주영동지가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쿵! 어떻게 됐을까요, 주영동지? 막 노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폭력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를 막 밀치고 막 멱살 잡히고 막 그랬던 순간에서 막 이제 선배님들하고 막 여러 학생들이 말렸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되돌아볼 거는 그 때린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 때린 사람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이전에 너가 그렇게 일부러 쳤던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돌이켜보자.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에 또 위로가 됐죠. 왜 이렇게 자꾸 위로가 되는 거지? 이것 또한 좋은 스윙의 걸음으로 저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무시했던 그런 순간을 또 알아차림했던 순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장난도 치고 뭐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럼 주용문자 너가 지금 참여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어 너가 잘하는 일도 있지 않아? 그래도 너가 불교도 믿고 선하게 생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얼굴에서 뭐 드러나듯이 항상 웃고 하니까 그 이전에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는 저는 제 성격상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성격입니다. 뭐 조금 도와줘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제 성격이라서 그것도 제가 정한 뭐 틀이겠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하나의 예로 들자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도로 옆에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옆에 이제 슉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강아지가. 강아지가 쑥 지나가가지고 강아지는 도로하고 인도 구분이 없죠.
그래서 막 지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주인이 손을 놓쳤던 거예요. 끈을 놓쳐가지고 강아지는 혼자서 막 이렇게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몸이 그냥 탁탁. 꿈이 원래도 경찰관이었거든요.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로 달려가는 그런 강아지를 싹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줬던 이제 경험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또 스스로의 자화자찬이에요. 항상 웃는 모습, 웃는 얼굴로 제가 군대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와, 확실하게 간부님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아무리 힘든 순간에 그때 KCTC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정말로 고되고 7박 8일 동안 밖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제가 물론 편한 보직, 불교 군종병이라는 보직도 가지고 있어서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웃으면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간부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웃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와, 주영이 진짜 인상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내가 또 잘한 일 같고 해서 주영동자의 원력은 똑같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하자.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잘한 일들이 존재하고 또 참여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잘된 일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못된 일만 할 수 있을까요? 뭐 범죄자들은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잘된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잘못된 일, 과거에 너무 잘못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그런 것들을 인정도 해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순간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고 또 여기가 이 힘든 순간 동안 어떠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야. 삶의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면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도 오케이. 좋은 일도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의 방향성,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은 누가 정하죠? 남이 정해주나요? 선생님이 정해주나요? 스님이 정해주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듣고 판단하고, 야, 여기로 가면 취직이 잘 된대. 야, 반도체 쪽으로 가면 취직이 잘 된대. 야, 주영아, 너는 내가 봤을 때, 좀 사람 상대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에버랜드 알바 해보는 거 어때? 그런 것들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한다. 여러분들 또한 여기서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누가 한다? 나 자신이 한다.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이 삶의 무대로서 그냥 주인공처럼 살아갔을 때 발길을 닿는 여기저기 저기 여기 전부 다 삶의 돌을 깨워줘주는 선지식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한 어, 방송 봐주셔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열심히 키우셔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서 삶을 쭉쭉쭉쭉쭉쭉 탄탄대로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방송 할 겸
관세음보살 제가 요새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구를 듣고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모두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2월 11일에 계시는 모든 방송 관람자분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람합니다. 모두 관세음보살 차별 없이 기꺼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 또한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갑시다. 관세음보살 모두가 부처님이 모두가 이수로의 하나의 주인공 우주의 별처럼 모두 삶의 무대로서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러저러 이야기의 맥락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